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금요일 CJB 아침 뉴스입니다. 허위 내부 거래로 실거래가를 높여 부당이익을 챙기는 수법을 자전거래라고 하는데요.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전거래 의심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 서원구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등 집값 상승세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토부 부동산거래 분석기획단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조사해 총 12건의 자전거래 허위신고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청주의 특정 단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토부는 피의 사실 공표 금지로 어느 아파트인지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자전거래로 시장 교란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6건의 거래를 분석해봤더니 그 이전보다 약 54% 높은 매매 가격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자전거래 이전 아파트 가격이 2억 원이었다면 7개월 만에 1억 원가량의 부당이익이 발생한 셈입니다.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투기 세력의 시장 교란 행위도 적극 적발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주 아파트 가격은 좀처럼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 청주 서원구는 0.6%나 올라 일주일 전보다 2배나 폭등하면서 청주 오름세를 주도했습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적었던 서원구에 갭 투자 수요가 몰린 게 주요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상대적으로 서원구 같은 경우는 분평동이라든지 수곡동 이런 저렴한 아파트 위주로 해서 예지인들이 봤을 때는 전세가율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 수요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기 단지가 신고가를 찍으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운데 그동안 잠잠했던 구축 아파트까지 들썩이기 시작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청약 시장 쏠림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여름철에는 차량 화재가 잦아서 평소에 대비를 잘 하셔야 하는데요. 타이어 공기압과 냉각수 그리고 엔진 오일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합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갓길에 세워진 25톤 화물차가 불길에 휩싸입니다. 도로를 달리던 중 타이어에서 시작된 불길이 적재함까지 옮겨 붙은 겁니다. 그쪽에는 이제 과열돼가지고 화재가 발생한 걸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같은 타이어와 관련된 화재는 여름철에 많이 발생합니다. 공기압이 적정 기준보다 낮을 경우 뜨거워진 아스팔트 지면과의 마찰 면적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열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타이어의 공기압은 최대 공기압의 70-80%가 항상 유지돼야 합니다. 냉각수도 폭염 속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여름철 엔진룸의 온도가 최대 300도까지 치솟는다는 점에서 냉각수 부족은 화재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엔진 오일 역시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한 필수 점검 대상입니다. 차량 하부에서 엔진 오일이 새는 경우 달아오른 배기관에 의해 발화될 수 있습니다. 오버히트를 하겠죠. 그러니까 엔진의 열을 부동액이 시켜주는데 그걸 엔진의 열을 부동액이 못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난 3년 동안 충북 지역에서는 한 해 평균 220여 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했고 이 중 6월에서 8월 사이에만 190건이 집중됐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2025년 고교 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충북교육청은 내년부터 도내 전체 일반고를 고교 학점제 선도 연구학교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그런데 교사들의 의견을 조사해봤더니 우려된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을 인정받는 고교 학점제. 전교조가 충북 지역 교사 600여 명에게 고교 학점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부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90% 가까운 교사가 학생 선택권이 확대되면 입시 중심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거라고 답했습니다. 아직도 서열화된 대학이 있고 여기를 가고자 하는 욕망들이 차고 넘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지점 사이에 공백을 메우지 않으면 어떤 정책이 들어와도 결국엔 입시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
또 논리학이나 철학, AI 등 기존에 없던 과목들이 대폭 늘어나면서 교사들이 전공하지 않은 과목까지 가르쳐야 하는데 85% 넘는 교사가 이 같은 다교과, 다과목 지도로 전문성이 약화돼 수업의 질이 떨어질 거라고 답했습니다. 일본어 선생님이 정보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코딩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까지 따로 공부해서 해야 된다는 건 잠재적인 교육과정, 그런 걸 학생들한테 자신 있게 전달하기는 어렵겠죠. 지역별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시골로 간다면은 선생님도 부족하고 과목 수도 많이 개설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수업을 이게 시행된다고 해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충북교육청은 수능 과목 쏠림 현상은 없을 거라며 교사 연수 등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이 확대된다는 것이 기초교과라든가 어떤 입시 중심 교과로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우려다. 내년부터 도내 모든 일반고가 고교 학점제 선도 연구 학교로 전환되지만 교육 현장은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실정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세종시 북앙면은 새로 조성한 중심지와 달리 산업단지와 축사가 많이 분포해 있습니다. 그만큼 환경 민원이 많은데요. 우리 동네 환경은 우리가 지킨다는 각오로 주민들이 환경 지킴이를 꾸려 감시 활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 북앙면이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환경입니다. 옛 정원군 시절부터 이미 적지 않은 축사와 산업단지가 입주했는데 세종시 출범을 전후로 공장 증설 등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이 체감하는 악취와 매연에 따른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결국 주민들 스스로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마을 환경 지킴이를 꾸려 감시 활동에 나선 것입니다. 지난해 마을 계획 사업을 놓고 주민 투표를 벌인 결과 최우선 과제로 꼽혔습니다. 올해 안으로 과학적 측정 장비를 구입하고 내년까지 악취 매연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기적인 지표를 내놓겠다는 목표입니다. 이미 관련 예산도 확보돼 우리 마을 환경 지킴이의 활동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주민들 스스로 환경 감시 활동에 나서자 업체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인상도 하고 예를 들자면은 업체에서는 집진기를 1년에 2번, 3번밖에 안 하는데 저희가 이제 이거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분기마다 이제 집진기 교체를 하더라고요. 지난 2019년 세종시의 주민자치의 시범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자치 역량을 키워온 북앙면. 깨끗한 북앙면을 만들겠다는 주민의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주목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내년부터 4년간 진행되는 청주시 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는 공사기간 동안 사용할 임시청사가 필요한데요. 임시청사로 쓰이는 곳 주변은 상거래 활성화 등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유치 경쟁이 뜨겁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청주시 성안길에 위치한 롯데 영프라자입니다. 지난해 5월 13년간의 영업을 종료하고 지금은 빈 건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는 10월 KT 이전으로 공실이 되는 인근의 이 건물은 청주시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이 두 건물을 통합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되는 4년간 사용할 임시청사 후보 중 한 곳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성안길 상인들은 공무원 800여 명이 이 두 건물에 입주하면 상권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시청 청사가 한 4년간 오면 저희 경제적인 활동도 좀 많이 좋아지고 하니까 여기 유치해달라고 많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임시청사 후보는 내덕동 문화제주창입니다. 우민타워와 청석 예식장 등 외부에 흩어져 있는 시청 부서와 의회까지 한 곳에 모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넓은 주차 공간도 장점입니다. 여기가 상가가 살아나면서 그대로 또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살아나면 계속 치고 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임시라도 오는 게 훨씬 나은 거죠. 반대로 현 시청사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어려운 마당에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주변이 급격히 슬럼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대부분인데 나가시면 좀 많이 힘들어질 것 같아요. 이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다시 또 여기 이 일대가 좀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이 지역 원도심이 활성화될 거로 다 기대합니다. 청주시는 이달 말 임시 청사를 최종 확정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내년 초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충주의 한 초보 산악인이 첫 해외 원정길에 유럽 최고봉인 엘브러즈 정상 등반에 성공해 화제입니다. 더욱이 엘브러즈 정상에서 충주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며 더 가까이 충주 플래카드를 휘날렸다는데요. 이윤영 기자가 진상철 씨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충주에서 인력 회사를 운영하는 올해 36살의 진상철 씨. 초보 산악인 진 씨가 유럽 최고봉인 엘브러즈 등반에 도전장을 낸 건 한 달 전이었습니다. 산악 등반을 배운 지 4년, 해외 등반 경험은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충주를 널리 알리고 싶다는 꿈에 무작정 러시아 전문 산악팀에 메일을 보냈고 거짓말처럼 동반 등반을 승낙하는 답장이 온 겁니다. 이제 구글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그냥 메일을 보냈어요. 뭐 메일이 오겠냐 하는 마음으로 이제 보냈는데 2달 뒤에 이제 메일이 오게 됩니다, 저한테. 한국인은 오로지 혼자, 말조차 통하지 않는 러시아 등반대원 11명과 함께 엘브러즈 정복에 나섰습니다. 세파가 없어 장비와 음식을 직접 짊어지고 3,600m 하이캠프까지 실어 나르기를 3차례. 다시 5,621m 정상까지 무려 10하루 만에 등정에 성공한 겁니다. 정상에 도착했어. 너무 힘들었어. 그리고 정상에 오른 환희와 기쁨을 담아 더 가까이 충주라는 플래카드를 휘날렸습니다. 초보 산악인 진상철의 도전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히말라야와 아일랜드 피크 등반에 도전장을 내고 충주를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포부입니다. 충주를 제가 너무 사랑했고 여기서 나고 자라고 제 자식들도 여기서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카드를 든 거죠, 뭐. CJB 이윤영입니다. 충청북도가 오늘 청주 시내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 시 구상권 청구 등의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방역 점검에 맞춰 각 시군에서도 다음 달 1일까지 유흥시설과 식당, 카페 등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한편 청주시는 헬스장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헬스장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를 강력 권고했습니다. 개발 예정지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찰이 충북개발공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충북개발공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지난 5월에 이어 2번째로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된 A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개발 사업 관련 입찰 정보를 한 민간 사업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천시립미술관 건립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 56개 단체와 개인으로 구성된 추진위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영희 작가의 닭종이 작품을 테마로 한 도심 속 시립미술관의 건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동군과 SK 주식회사가 SK연수원의 성공적인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SK 영동연수원은 영동군 학산면 일원 14만 5천 제곱미터 부지에 오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며 고용 창출과 농산물 소비 등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연일 도내 전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대체로 맑고 한낮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청주 26도, 충주 22도, 제천 20도, 옥천 2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청주 36도, 충주 34도 등 32도에서 36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다음 주까지 특별한 비 소식 없이 한낮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